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지폐를 바라보며 5번째로 세었다. 37달러, 부산 조스 다이너, 조즈 다이너에서 6개월간 2교대 근무로 절약한 금액입니다. 4살짜리 아들 동우는 엄마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장난감 공룡을 끌어안은 채 낡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한 푸감 아동병원에서 보낸 편지가 펼쳐져 있었다. 저명한 소아외과 의사가 동훈의 심장 상태를 평가하기로 합의했지만 상담은 3일 만에 이루어졌다. 하은이는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팔고 시간이 날 때마다 추가 교대 근무를 했지만 여전히 비행기 표가 손에 닿지 않아 답답했다. 엄마, 전문의를 언제 만나러 가나요? 동훈의 천진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이미 피로한 기미를 보였고 입술은 약간 푸르스름했는데 이는 그녀의 선천적 심장 질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곧 있을 거야, 자기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상담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동훈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었지만 푸겜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의 낡은 차는 여행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동훈의 상태를 고려할 때 버스로 여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은이의 전화가 울렸다.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지고 전화를 건 것은 바로 여동생 줄이었다. 들어봐, 친구 패스 반값하는 사람을 찾았어. 국내선 어느 비행기에나 좋지만 내일 사용해야 합니다. 여전히 가격이 비싸지만 세부 사항을 적는 하은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할인된 티켓의 가격은 400달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해졌습니다. 동훈을 침대에 눕힌 후 그녀는 미납된 청구서와 티병을 둘러싸고 식탁에 앉았다. 다음날 아침, 하은은 낡은 유니폼에도 불구하고 다림질한 유니폼을 입고 조의 식당에 일찍 도착했다. 그의 매니저인 성우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는 기웃거리지 않았다. 나는 하은이를 3년 동안 알고 지냈고 그녀가 아침 근무 시간 동안 고유한 위험으로 분투하고 인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은이는 단골 손님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동훈에 대해 묻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두 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단골들은 동훈이 아기에서 미취학 아동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심장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가 가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오쯤 하은이가 앉은 자리에는 우아한 옷을 입은 여성이 앉아 노트북 작업을 하는 동안 커피만 주문하고 있었다. 하은이가 컵을 채우던 중 그 여자가 항공사 직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용기를 낸 하은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털어놨다. 여자 서연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의 정책은 직원 여행 패스에 대해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은의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승무원 네트워크에 물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근무 시간이 끝날 무렵 하은이가 팁으로 낸 금액은 평소보다 많은 8달러였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돈을 세고 있던 중 성훈이 깜짝 소식을 들고 나타났다. 아침 손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 기부금을 남겼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는 탁자 위로 봉투를 밀어내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당신의 그 소년을 걱정하고 있어요. 안에는 175달러가 있었어요. 빠듯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한 웨이터와 요리사.
하은은 성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기에 그가 저축한 돈과 오늘의 팁을 더하면 그에게는 아직 돈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목표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모퉁이 가게에서 여분의 물품을 고르던 중 하은에게 린다의 메시지가 담긴 전화가 울렸다. 비번인 조종사는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즉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 푹엠행 비행기에는 좌석이 2개 있었습니다. 하은이 주리에게 전화하자 손이 떨렸고 주리는 곧바로 잔액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그녀의 여동생은 조금씩 갚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동훈에겐 이게 필요해. 하은은 짐을 싸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고 동훈을 지켜보고 있는 이웃날이 부인을 발견했다. 친절한 여성은 이미 그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약물 치료를 도와주었습니다. 동요하는 하은이를 본 그는 가자 내 딸아 라고 말했다. 당신이 준비하는 동안 내가 그 사람을 돌볼게요. 그날 밤 하은이가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는 동안 동훈은 침대에 앉아 공룡을 안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우리 모험하러 가는 거예요, 엄마? 분명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그래요. 우리는 내일 그 전문의를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하은은 자신의 상태로 비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불안으로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리 여사는 그들을 공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 그녀의 낡은 차가 동이 트기 전에 어둠 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동호는 비상연락처에서 졸고 있었다. 비즈니스 승객과 오전 비행기로 도착했을 때 공항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하은은 체크인 카운터를 통과하는 마티우의 손을 꽉 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모든 단계가 초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티오는 그녀의 작은 가방이 스캐너를 통과하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보세요, 엄마, 꼭 엑스레이 같아요. 그가 외쳐 여행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순수한 열정은 종종 낯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녀의 입술에 약간 푸른 빛을 잇게 만들었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은은 옷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때때로 신문 너머로 마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뭔가 익숙한 것이 있었지만 하은은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 약간의 기침이 나자 남자의 걱정은 단순한 호기심보다 더 깊어 보였다. 마침내 그들은 탑승 파티를 소집했습니다. 탑승교를 건너는 동안 마티우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서워도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자신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좀 나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가자고 말했다. 하은은 아직 그것을 몰랐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었다. 자리를 찾아 헤매던 동훈의 시선이 문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에게 고정됐다. 이제 그는 통로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에 관한 무언가가 매티오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승무원이 하은이의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던 중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녀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녀가 한 말은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의 여행 과정을 바꿀 것입니다. 아빠, 마티우의 목소리는 혼잡한 비행기 기내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새끼손가락은 복도 건너편에 있는 잘 차려입은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의 떨리는 손에서 신문이 미끄러져 나갔다. 낯선 사람의 눈에서는 즉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티우의 얼굴에 인식과 놀라움이 적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은 얼어붙었고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마티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혼모였으며 보스턴에서 대학 시절 잠깐의 로맨스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 있는 남자는 동훈과 꼭 닮은 짙은 곱슬머리와 깊은 갈색 눈을 가진 남자, 바로 그녀가 6년 전 사랑했지만 잃었던 남자, 지상이었다. 정말 미안해요. 하은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지상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초자연적인 확신으로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마티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긴장감을 느낀 승무원은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내 아들과 꼭 똑같습니다. 지상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서 속삭였다.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아들, 긴장으로 하얗게 질린 손가락 관절로 팔걸이를 붙잡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은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지상이 메디컬 레지던트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난 지 2주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의 전화와 메시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전화번호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관계보다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자 지상은 통로 위로 몸을 기울였다. 하은. 저 동훈이요? 내 거예요. 아까 탑승 게이트에서 들었던 동훈의 이름을 발음하는 그의 방식은 수년간 묻지 못한 질문을 전달했다. 하은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감을 아랑곳하지 않은 동훈은 지상에게 파란 공룡을 즐겁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은 넥스예요. 라고 그는 진지하게 설명했다. 내 마음이 이상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지상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우려로 바뀌었다. 그녀의 마음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의학적 배경은 매티오의 약간 푸르스름한 입술에 대한 빠른 평가와 그가 때때로 숨을 쉬기 위해 멈추는 방식에서 분명했습니다. 하은은 선천성 심장기형이라고 조용히 설명했다. 어린이 병원의 해리슨 박사와 상담을 위해 푸겜으로 날아가세요. 그는 지상의 얼굴이 자신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보았다. 지상사는 광수 씨는 나의 멘토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소아심장외과 전문의입니다. 복잡한 사건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푸겜에 가겠습니다. 깨닫자 그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매티오는 그가 나에게 전화한 환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계시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륙에 들뜬 마티오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인연을 맺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예상치 못한 물리학의 하는 그 순간의 규모에 압도되어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비행기가 안정되자 지상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나는 하은이의 문자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녀가 보스턴을 떠나던 날 그녀의 휴대폰이 도난당했습니다. 몇 주 후 그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녀는 이미 이사를 가 있었고 함께 아는 친구들 중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기 전까지 몇 달 동안 그녀를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엔진 소음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아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내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사로잡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은 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동우는 하은의 팔에 기댄 채 지상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넥스야, 아빠가 와서 너랑 같이 앉아도 돼. 그는 졸린 듯 물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공룡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아빠라는 말에 지상은 또 한 번 숨이 막혔고 새로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하은은 지상이 공룡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환자의 소중한 물건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손하고 섬세하게 공룡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넥스를 대신해서 돌봐주면 영광이겠다. 친구, 동훈이 잠이 들자 그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상과 하은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해결되지 않은 과거로 인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훈과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정확히 그런 도움이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상상은 어제 해리슨 박사가 동훈의 사건 파일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나는 밤새도록 그를 연구하면서 그 알려지지 않은 환자와의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놀라움과 후회가 혼합된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승무원이 자고 있는 동훈의 모습을 발견하고 조용히 담요를 건네주고 하은은 그것을 집어넣었다. 지상은 동훈의 낡은 옷자락, 낡은 신발, 지갑에서 튀어나온 하은의 유니폼 등을 발견했는데 모두 경제적 어려움의 흔적이었다. 하은아, 뭐 좀 알아둬야겠어. 지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든 저는 동훈의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서 동훈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은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동훈은 장결의 몸을 움직이며 마음이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부모님 모두 긴장했지만 지상의 의료 훈련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동훈의 호흡과 피부색을 평가하며 괜찮다고 장담했다. 하은은 가끔 그런 일을 한다고 걱정으로 긴장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의사는 상태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매번 겁이 나요. 나는 동훈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숨을 새며 아침이 오기를 기도하며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보냈다. 지상은 복도 반대편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당신은 이 짐을 혼자서 짊어지기에 너무나 강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말에는 사과와 다짐의 무게가 있었다. 비행기는 난기류를 통과했고 동훈은 잠시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졸린 미소를 지으며 하은과 지상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넥스는 모두 함께 있어요.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의 천진한 말에 두 어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툭엠을 향해 하산을 시작하면서 하은은 이번 여행이 동훈의 진료 약속 그 이상임을 깨달았다. 어쨌든 그녀의 아들이 아버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한 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사건들을 촉발시켰습니다. 나는 공룡 렉스를 안고 동훈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수백 번에 걸쳐 아이들의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아이의 심장을 수술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툭엠 어린이 병원은 아침 햇살에 빛나는 현대적인 외관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동호는 하은과 지상의 손을 잡고 입구를 지나갔다.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그녀의 순진한 기쁨은 부모님이 그곳에 있는 이유의 심각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미치 선생님, 간호사가 소리치더니 동훈의 손을 잡고 있는 그를 보고 가던 길을 멈췄다. 살해 검토를 위해 오늘 오후까지는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명백한 가족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계획 변경 은소라. 지상상은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동훈 앤더슨 씨와 그의 어머니 한 씨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는 내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의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금세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해리슨 박사를 기다리는 동안 일반 대기실이 아닌 개인 상담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동훈은 진찰대에 앉아 지상에게 렉스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의사를 방문하는 동안 공룡이 자신을 용감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등장으로 대화가 중단됐다. 선임회과 의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지상과 동훈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이해했다. 글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것이 이 사건에 대한 당신의 강한 관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어 동훈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이어졌다. 하은은 두 의사가 수술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듣고 최신 스캔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지상의 손을 잡았다. 의학 용어가 너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동훈의 사건은 처음 생각보다 복잡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리슨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한 번의 수술이 아닌 일련의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금전적인 의미를 이해했다. 하은이가 비용과 보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전에 지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수술팀의 일원이 되고 싶지만 주례과 의사는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하은과 악수를 나눴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동훈에게 가장 웃긴 순간이 있었다. 두 외과의사 모두 동훈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며 동시에 움직임을 보였다. 하은은 지상의 의술 전문성과 부성 본능이 합쳐지는 모습을 경악하며 지켜봤다. 그의 손길은 전문적이고 부드러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동훈은 아빠가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준다고 선언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해리슨 박사가 그의 제자를 새로운 이해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새로 발견된 아버지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치료 계획을 논의하던 중 간호사가 긴급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다.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젊은 환자, 심각한 심장병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는 즉시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미치 해리슨 박사가 말했다. 동훈을 그만 쳐다보세요. 다른 외과 의사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십시오. 그런데 나이에 비해 현명한 동훈이 입을 열었다. 아빠는 다른 남자아이를 도와야 해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렉스는 나와 엄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는 허락과 신뢰의 몸짓으로 지상에게 공룡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이야기는 가장 큰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지상이 수술실에 있는 동안 하은은 병원 재무상담사를 만났다.
대화 중에 그녀는 자신을 크게 흔들었던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동훈의 사건에 대해 원래 그녀에게 연락했던 상담 코디네이터는 그녀에게 모든 의료비를 충당할 익명 기부를 제안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지상은 군복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며 마주했다. 오늘 이전에도 동훈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그가 물었다. 몇 주 전에 그 사람 파일을 보고 모든 걸 정리했나요? 기부도 상담도 다. 지상은 감정적으로 지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의심했다고 인정했다. 그의 파일을 봤을 때 나이도 일치했고 어머니의 이름은 한이었다. 검색을 좀 하다가 식당 홈페이지에서 그의 사진을 발견했다. 나는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럼 당신은 우리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나요? 하은의 목소리는 비난과 놀라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아니요, 지상이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순전히 우연이거나 운명이었다. 어제 비행기로 갈 예정이었는데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둘을 봤을 때 그는 감정에 휩싸여 잠시 말을 멈췄다. 믿을 수가 없었다. 고 말했다. 그러자 동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가 전화하셨어요? 하은은 조용히 끝을 맺었다. 그 모든 것의 규모, 우연, 계획,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즉각적인 연결이 그녀를 압도했다. 낮잠을 자던 동훈이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나요? 그는 자신이 중단한 감정적 대화를 깨닫지 못한 채 졸린 채 물었습니다. 아빠가 약속했어요. 그가 말했다. 안 그랬어요. 지상이 말을 시작했다가 말을 멈췄다. 사실 아이스크림을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지상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동훈도 그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어쩐지 알고 있었다. 해리슨 박사는 모든 것을 다시 바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다라고 말했지만 동훈의 경우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는 지상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싶고 미치가 주 외과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상은 그럴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는 내 아들이에요. 정확히 그렇죠. 해리슨 박사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보다 당신의 사건을 더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귀하에게 가능한 최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동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도 결과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소화하던 중 동훈은 지상의 교복을 끌어당겼다. 알죠, 아빠? 오늘 내 마음을 고쳤듯이 당신도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지혜가 지닌 심오하고 단순함 때문에 그들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비행기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푸겜 아동병원이 그녀의 임시 집이 되었습니다. 지상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하은과 동훈을 병원 근처의 편안한 아파트에 머물게 했다. 하은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아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동의했다. 동훈의 첫 수술은 화요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다. 전날 밤, 지상은 아들의 병상 옆에 앉아 해부 인형으로 심장에 대해 가르쳐줬다. 친구여, 당신의 마음도 당신처럼 특별해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더 잘할 것입니다. 수술하는 동안 넥스를 안고 계실 건가요? 동훈이 공룡을 꼭 안고 졸린 채 물었다. 심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지상은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사랑하는 장난감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문간에서 지켜보던 하은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다정한 순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술 당일 아침, 해리슨 박사는 지상을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상의 반응은 단호했다.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한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은은 마티우를 위해 힘내려고 그들과 함께 수술실 문까지 걸어갔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빠가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의 단순한 믿음이 그가 들것에 실려갔을 때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티오는 그를 놓아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하은이는 대기실을 오가고 있었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비행기로 도착한 나리 여사는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해리슨 박사가 등장해 모두를 울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상은 완벽하게 일했고 환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전례 없는 정확성을 얻었습니다. 마티우가 회복되는 동안 지상은 병원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확인하고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나누어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큰 공감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티오는 하은에게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이제 나는 이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부모가 겪는 일을 이해합니다. 동훈이 강해지면서 하은은 그의 역동성에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지상은 매일 아침 두 사람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고 커피도 손으로 건네주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몇 년 전에 그들을 하나로 모았던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티우가 편히 자고 있는 사이, 지상은 하은을 병원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다.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일몰이 하늘을 밝은 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몇 년 동안 이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얼마나 행운인가. 하은은 그를 돌아보며 그녀가 사랑에 빠진 청년과 그가 된 뛰어난 외과 의사를 보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대신 당신의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은 감동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다시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부산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해리슨 박사님이 그곳에서 소아심장 프로그램 설정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받은 지 2달 후, 마티우는 집에 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푸르스름한 색조가 사라졌고 그녀의 에너지 수준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심장 전문 의료진 전원이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눴다. 마티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기억하세요. 넥스는 심장을 돕습니다. 마티우가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말했고,
지상은 심장 수술이 필요한 다른 모든 아이들을 위해 공룡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은 이 귀중한 선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미래 환자들을 위해 사무실에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와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상은 자신이 일하게 될 병원 근처에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하은이가 서두르는 게 싫어 아파트만 지키려고 했으나 점점 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제이다인의 스태프들은 특히 마티우가 비행기에서 그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상을 따뜻하게 맞아줬다. 특히 성운 매니저는 어린 마티우가 구름 사이에서 아빠를 발견한 이야기를 고객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운명적인 비행이 있은 지 6개월 후, 매티오는 마지막 후속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수술 기술과 그 자신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그들은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은이는 동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지상이가 뒷마당에서 아들에게 공놀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봤다. 동훈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현관의 공기 부족에도 방해받지 않고 또렷하고 크게 들렸다. 공룡 렉스는 이미 병원 업무를 마치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사랑받는 일원이었습니다. 엄마, 저를 보러 오세요. 라고 매티오가 소리쳤습니다. 하은이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지상은 저녁 햇살을 반사하는 반지를 들고 풀밭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다. 매티오는 그의 옆에 서서 네 라고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라고 지상이 말을 시작했지만 하은은 재빠른 뽀뽀로 말을 막았다. 그녀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마티오는 우리는 이 순간을 6년 동안 기다렸다. 고 외쳤고 지상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운 뒤 단체 포옹을 시작했다. 그날 밤 마티오를 침대에 눕힌 후 그들은 문 앞에 서서 그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꾸준하고 강했으며 얼굴은 고요했다. 창문을 통해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첫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찍은 침대 옆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을 비췄다. 우리 셋이 처음으로 함께했어요. 지상은 심장 수술을 했는데 아빠가 비행기에서 부르자마자 마티우가 내 마음을 고쳐줬다. 고 속삭였다. 하은은 아들의 순진한 말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었던 인생의 전환점을 떠올리며 그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마티우의 문이 부드럽게 닫히자 마티우가 잠결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마음을 고치고 엄마는 다른 모든 것을 고치세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 햇빛이 쏟아지고 마티우가 아침 식사를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가장 큰 기적에는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고 비행기 타기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이의 직관과 마음은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